냉동창고 정리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쾅, 찰칵, 철문이 닫히며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뭐죠? 잠갔습니까? 문 열어주세요. 서윤의 절규가 냉동창고에 메아리 쳤어요. 허, 잘난 척 좀 하더니 꼴 좋네.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지금 열어주세요, 중사님. 규정? 내가 뭔데 규정을 떠들어?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서 한번 버텨봐. 제발 열어주세요. 사람이 갇혔다고요.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18도의 절망 속 밖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몰랐습니다. 냉동창고를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 그 주인은 바로 현역 쓰리스타 군단장,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군대가 감추려 한 그날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7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육군 제7군단 본부부대의 식당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천장에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조리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점심 준비로 바쁜 조리실에서는 10여 명의 조리원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대한 솥들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섭씨 36도를 넘어섰다니까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조리원 윤말자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불평은 사치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백 명의 장병들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런 뜨거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유독 차분하고 꼼꼼하게 움직이는 한 명의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서윤 하사였어요. 24살의 서윤은 작년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급양 파트 담당자로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실수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완벽주의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죠. 서윤의 아버지는 바로 이 부대의 군단장인 한태식 중장이었습니다. 현역 육군 3스타 장성이죠. 하지만 서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더욱 원칙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윤아, 냉동창고에서 오늘 점심용 돼지고기 좀 가져와. 급양중대 최중사의 큰 목소리가 조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손에 든 재고 대장을 잠시 내려놓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냉동창고로 향하면서도 그는 계속 재고 대장의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냉동창고 문을 열자 시원한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이곳은 한여름 조리실의 지옥 같은 더위에서 잠깐이나마 해방을 주는 곳이었죠. 서윤은 돼지고기가 보관된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포장지의 라벨이 묘하게 비뚤어져 있었고 유통기한이 적힌 부분의 글씨체가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라벨이 다시 붙여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원래 라벨 위에 새로운 라벨을 덧붙인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유통기한을 조작한 건 아닐까요? 다른 식자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심지어 채소류까지 곳곳에서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날짜가 수정된 자국, 새로 붙여진 라벨들, 심지어 완전히 다른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서윤은 휴대폰으로 의심스러운 식자재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둬야 했어요.
만약 정말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불법행위였거든요. 수백 명의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나온 서윤은 돼지고기를 건네주면서도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점심 준비가 한창인 조리실을 둘러보니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윤아, 표정이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어? 동기인 지민 하사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아, 냉동 창고에서 좀 이상한 걸 봤는데. 하지만 그때 최 중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서윤아, 뭘 그렇게 수군거려? 빨리 점심 준비나 도와. 서윤은 할 수 없이 지민에게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속삭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배식대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됐고 서윤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배식을 했어요. 평소처럼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이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장병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지만 서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정말로 불법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와 뒷정리가 마무리되자 서윤은 재고 관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대해서 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라벨 위에 다른 라벨을 덧붙인 흔적, 날짜 부분만 깔끔하게 잘라서 새로 붙인 자국들. 이건 분명히 고의적인 조작이었어요. 서윤은 지난 한 달간의 식자재 입고 기록을 컴퓨터로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모든 식자재가 유통기한 내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서 본 것들은 명백히 달랐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네.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행위였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수백 명의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서윤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아, 중사님. 재고 관리 업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바꿨지만 최 중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최 중사는 서윤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너 혹시 냉동 창고에서 뭔가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들킨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게 중사님, 식자재 라벨이 좀 이상해 보여서요. 유통기한 부분이 다시 붙여진 것 같고 최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서윤 옆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아,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 거야. 모든 걸 규정대로만 하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 하지만 중사님, 유통기한은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최 중사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서윤아. 넌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돌아가는 줄 아나? 괜히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도리어 너만 불이익 당할 수 있어. 이때 김상병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중사와 서윤의 진지한 대화를 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 중이셨나요? 최 중사가 김상병을 보더니 눈짓을 했습니다. 김상병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한 듯 서윤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사님, 아까 냉동 창고에서 뭔가 보셨다고 하던데. 혹시 라벨 얘기세요?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실수로 라벨을 잘못 붙여서 다시 붙인 거거든요. 가끔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 업체 제품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군대에서는 때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보는 거야. 작은 것에 너무 매달리면 전체적인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거든. 최 중사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중사님, 저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김상병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님, 정말 원칙적이시네요. 하지만 때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문제 제기하면 부대 전체가 감사받고 난리 날 텐데. 그럼 우리도 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최 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서윤아, 내가 진짜 부대와 동료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소한 일로 파장을 만들지 마.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특히 너 같은 신참이 괜히 나섰다가 찍히기라도 하면 앞으로 군 생활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것과 그른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중사님, 저는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상급부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갑자기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최 중사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서윤을 내려다봤어요. 서윤아, 정말로 그럴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봐.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이 부대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서윤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 장병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중사님, 저는 제 신념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의 눈빛에서 더 이상 동료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적이만이 흘러나왔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과의 대화 이후 사무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고 서윤을 보는 시선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잠깐. 마침내 최 중사가 서윤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다가갔어요. 네, 중사님. 창고 정리 좀 도와줘. 내일 새로 들어올 식자재 자리 만들어야 하거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별거 아닌 업무 지시였지만 오늘은 왠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 부사관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어느 창고인가요? 냉동 창고야. 거기 정리가 제일 시급해. 최 중사의 말에 김상병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리실을 지나 냉동 창고로 향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다른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동 창고 앞에 도착하자 최 중사가 무거운 철문을 열었어요. 영하 18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의심스러운 식자재들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서윤아, 저 안쪽 선반 정리부터 해줘. 오래된 것들 앞으로 빼내고. 서윤은 네 하고 대답하며 창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냉동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여러 개의 선반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서윤이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반에 손을 뻗어 식자재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서윤이 뒤돌아보니 냉동창고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저절로 닫힌 줄 알았어요. 중사님? 김상병님? 서윤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철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서윤은 더 힘을 줘서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마치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 같았어요. 중사님, 중사님. 서윤은 철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울릴 뿐이었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두세 명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제 좀 정신이 들까? 최 중사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뭘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나댄다고 그러더니 이제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김상병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중사님, 김상병님, 농담은 그만하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서윤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계속 웃음소리만 들려왔어요. 농담? 누가 농담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규정하며 잘난 체 하더니 이제 규정이 널 구해주나 보자. 원칙주의자라며? 여기서 원칙대로 나가보라고. 밖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서윤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의도적인 감금이었어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밖에서는 점점 조용해져 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윤을 냉동 창고에 버려두고 떠나고 있는 것이었죠. 서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영하 18도의 냉동 창고에 갇힌 상황. 이대로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손발이 벌써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서윤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냉동 창고의 두꺼운 벽과 철문이 소리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퇴근 시간이라 조리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리원 윤말자, 아주머니나 다른 동료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모두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서윤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비상벨이나 내부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냉동 창고는 밖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영하 18도의 냉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손끝과 발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서윤은 몸을 계속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손을 비비기도 했지만 추위는 계속 더해만 갔어요. 그때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지만 냉동창고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두꺼운 벽 때문에 전파가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서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이제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 평소 같았으면 모든 급양 담당자들이 퇴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기인 지민 하사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윤이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식당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서윤이 아직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리실에 들어가 보니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윤아, 아직 있어? 지민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서윤은 퇴근할 때 항상 지민에게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때 조리원 윤말자 아주머니가 개인 물건을 챙기려고 조리실로 돌아왔어요. 어머, 지민아, 왜 아직 안 들어가? 아, 아주머니. 혹시 서윤 하사 봤어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윤말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윤이? 아까 최 중사하고 김상병이랑 같이 어디 가는 걸 봤는데 창고 쪽으로 가더라. 지민의 마음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쳤어요. 서윤이 아침부터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언제 봤어요? 1시간 전쯤? 그런데 그 뒤로는 못 봤네. 윤말자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지민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서윤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일이 끝나면 바로 인사하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창고 구역에 도착하니 대부분의 창고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일반 창고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지만 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창고 쪽으로 갔는데 똑똑똑 매우 희미하지만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냉동 창고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지민이 냉동 창고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분명히 안에서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목소리도 들렸어요. 누구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지민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민아, 나야, 서윤이야.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깜짝 놀라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왜 거기 있어? 문이 안 열려.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빨리 도와줘. 지민은 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외부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서윤아, 누가 그랬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1시간. 아니, 더 됐을 거야. 너무 추워. 빨리.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지민은 급히 자물쇠를 살펴봤지만 열쇠 없이는 열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기다려. 도구 가져올게. 지민은 급히 도구함을 찾으러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최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민아, 뭐하고 있어? 퇴근 안 해?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말자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 중사가 서윤과 함께 창고로 갔다고 했는데, 중사님, 서윤 하사가 냉동 창고에 갇혀 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최 중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서윤이는 벌써 퇴근했어. 내가 직접 받는 걸? 아니에요. 분명히 냉동 창고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지민이 최 중사를 이끌고 냉동 창고로 갔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최 중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지민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서윤의 목소리였거든요. 중사님, 자물쇠를 열어서 확인해 봐요. 야, 지민아. 괜한 일로 난리치지 마. 서윤이는 벌써 들어갔어. 너도 빨리 생활관 가. 최 중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어요. 지민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상급자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돌아왔습니다. 최 중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냉동 창고로 갔어요. 서윤아, 서윤아. 지민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서윤이 의식을 잃은 건 아닐까요? 지민은 급히 김상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김상병 역시 서윤은 벌써 퇴근했다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괜한 소문 만들지 말라며 경고하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서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도 서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윤 하사 어디 갔어요? 지민이 최 중사에게 물었지만 최 중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단 이탈했어. 어젯밤에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 같은데 곧 군사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야. 무단 이탈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지민아. 괜한 추측하지 마. 공식 기록은 무단 이탈이야. 지민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냉동 창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을 다물라고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군단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실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냉동 창고 안에서 서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갇힌 지 거의 하루가 지났어요. 영하 18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손끝과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춥다. 너무 춥다. 서윤은 중얼거리며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체온증으로 정말 위험해질 상황이었죠. 한편 부대 사령실에서는 급양중대의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에는 한서윤 하사 어젯밤 개인 사정으로 무단 이탈, 현재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무단 이탈을 할 리가 없는데 지민 하사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말라며 압박만 받고 있었습니다. 급양중대 전체가 입을 맞춰 서윤의 무단 이탈설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지민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어요. 군단 홈페이지의 민원 창구에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런 신고를 하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목 긴급 마이너스 동료 부사관 실종 신고 및 불법 감금 의혹. 지민은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냉동 창고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것, 그리고 상급자들이 무단 이탈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신고인 지민 하사 실명. 지민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명과 부대명을 적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단호하게 클릭했어요. 그 시각 육군 제7군단 군단장 집무실에서는 한태식 중장이 외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무실로 바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 서윤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서윤이 군에 입대할 때부터 한태식 중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걱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님, 민원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비서관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한태식 중장은 평소 같았으면 나중에 보겠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원 내용을 읽어가던 한태식 중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서윤 하사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한태식 중장은 민원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냉동 창고에 갇혀 있다는 내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무단 이탈로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읽어갈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즉시 급양중대 현황 보고 올려. 한태식 중장의 큰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비서관은 급히 급양중대에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중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서윤 하사 무단 이탈. 개인 사정으로 인한 행방불명. 한태식 중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민원 내용과 공식 보고서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헬기 준비해. 지금 즉시. 군단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본부 부대다. 그리고 군사경찰대와 감사반도 같이 움직이게 해. 한태식 중장의 지시는 신속했어요. 이건 단순히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군단장으로서 부하 장병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었거든요. 헬기가 이륙하며 본부 부대를 향해 날아갔어요. 한태식 중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군 전체의 부패 구조와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사경찰대장, 현장 도착 즉시 모든 관련자 조사에 들어가라. 그리고 급양중대 냉동 창고부터 확인한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헬기 안에서 한태식 중장은 민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지민 하사라는 신고자의 용기도 대단했지만 이런 신고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군 전체의 부패 은폐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태식 중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식자재 관리, 급식 관련 비리,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서윤은 이미 의식이 반쯤 잃어가고 있었어요. 손끝은 완전히 파랗게 변해 있었고 체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오고 있었습니다. 헬기 로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태식 중장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본부 부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약 정말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인 은폐 때문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착륙 준비. 헬기가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한태식 중장은 재빨리 뛰어내렸어요. 뒤따라 군사경찰대장과 감사반 요원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즉시 급양중대로. 일행은 급양중대 건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군단장이 갑자기 나타나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텐데 오늘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급양중대에 도착하자 최 중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군단장님, 갑자기 어떻게... 냉동창고는 어디 있나? 한태식 중장은 인사말도 받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냉동창고요? 그게 왜? 지금 당장 안내하라. 군사경찰대장도 최 중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최 중사는 어쩔 수 없이 앞장서서 냉동창고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훨씬 느려 보였습니다. 냉동창고 앞에 도착하자 한태식 중장은 즉시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외부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건 안전을 위해서... 최 중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한태식 중장의 표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어요. 자물쇠 열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한태식 중장의 호통에 최 중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물쇠가 열리자 한태식 중장이 직접 무거운 철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아. 한태식 중장은 냉동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에서 서윤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은 심한 동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서윤아. 한태식 중장은 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다. 이제 괜찮아. 의무대 불러. 군사경찰대장이 즉시 무전기로 의무대에 연락했어요. 서윤은 탈진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힘이 아니라 규정으로 싸우고 싶었어요. 서윤의 약한 목소리에 한태식 중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딸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어. 넌 정말 용감한 군인이야. 의무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도착했어요. 서윤을 응급 처치하며 의무대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서윤이 의무대로 옮겨진 후 한태식 중장은 냉동 창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촬영해둔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 식자재 라벨 조작의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유통기한 변조, 라벨 교체, 심지어 완전히 다른 업체 제품을 섞어둔 것까지 조직적인 식자재 비리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감사반장, 이것 좀 봐. 감사반장이 사진들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네요. 조직적인 급식 비리 은폐 사건입니다. 한태식 중장은 최 중사를 불렀어요. 최 중사는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 설명해봐라. 그건 최 중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김상병도 끌려왔습니다. 지민 하사가 증인으로 불려와 정확한 상황을 증언했어요. 저는 분명히 서윤 하사가 냉동 창고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와 김상병이 무단 이탈이라고 조작하려고 했어요. 지민의 증언과 휴대폰 속 증거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윤을 괴롭히려는 가혹행위가 아니었어요. 급식 비리를 발견한 서윤을 입막음하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한태식 중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군 규정과 법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분노보다는 군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군사경찰대장, 관련자 전원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라. 그리고 급양중대 전체 감사를 실시한다. 알겠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은 군사경찰에게 연행되었어요. 더 이상 변명이나 은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식 중장은 의무대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딸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 그리고 지민 하사의 동료애. 이런 올바른 군인 정신이야말로 군대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군에서 먹는 건 생명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한태식 중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서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저체온증과 손발 동상으로 며칠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한태식 중장은 딸의 침상 옆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로 규정대로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권위에 기대지 않고. 알고 있다. 내 신념이 옳았어. 그리고 이제 그 규정이 널 지켜줄 거야. 한태식 중장의 말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군단장으로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한편 군사경찰 조사실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은 별도의 조사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최 중사, 한서윤 하사를 냉동 창고에 감금한 이유가 뭔가? 군사경찰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중사는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서윤 하사가 식자재 라벨 조작을 발견했기 때문 아닌가? 수사관이 서윤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보여주자 최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뭔지 설명해봐라. 라벨이 조작된 식자재들, 유통기한이 변경된 제품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 최 중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싸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교체해서 사용했고 그 차액은 어디로 갔나? 일부는 개인적으로. 최 중사의 자백이 이어지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급식 비리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른 조사실에서 김상병도 비슷한 자백을 하고 있었어요. 서윤 하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서 중사님이 조용히 시키라고, 그래서 냉동 창고에 가뒀다는 말인가? 처음엔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김상병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중사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서윤을 협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어요.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협박부터 시작해서 김상병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증거 조작과 무단 이탈 조작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군. 수사관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어요. 감사반에서도 급양중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재고 대장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조작된 식자재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정도 규모면 수천만 원의 부정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반장이 한태식 중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어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업체까지 전부 수사해라. 한태식 중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을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의지였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종합되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어요. 식자재 유통기한 조작 및 부정 취득, 동료 부사관에 대한 협박 및 불법 감금, 공문서 조작 무단 이탈 허위 보고, 증거인멸 시도, 상급 부대 허위 보고, 죄목만 해도 여러 개였습니다. 한태식 중장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에서 먹는 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동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은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부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군단장의 말을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한서윤 하사와 용기 있게 신고한 지민 하사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훈시가 끝난 후 최 중사와 김상병은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어요. 또한 관련된 급식업체도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의무대에서 회복 중이던 서윤에게 한태식 중장이 찾아왔어요. 어떤 기분이야? 아직 몸은 좀 아프지만 마음은 후련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서요. 넌 정말 대단한 군인이야. 아니, 대단한 내 딸이고. 한태식 중장은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해.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네, 아버지.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군단장이 아니라 그냥 규정과 절차로만 처리해 주셔서. 서윤의 말에 한태식 중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 마지막 결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급양중대로 복귀했습니다. 손발의 동상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서윤의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지민 하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어낸 동기이자 은인이었죠. 괜찮아.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 규정은 정말로 생명을 지킨다는 걸 몸소 체험했으니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 얻은 진정한 신념이었습니다. 급양중대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이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전역 조치된 후 새로운 중대장과 부사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자재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되었어요. 이제 모든 식자재 입고와 출고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새로 부임한 급양중 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태식 중장이 직접 지시한 개선 조치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냉동 창고도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비상장치가 설치되었고 비상벨과 내부 통신 시설도 갖춰졌어요. 무엇보다 자동온도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서 누군가 오래 갇혀 있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새로워진 냉동창고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한 달 전 이곳에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더 컸어요. 조리원 윤말자 아주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용감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진 거야. 아주머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민이가 신고해줬고 여러분이 증언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윤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모든 동료들이 서윤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부대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한태식 중장이 직접 나와서 이번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조사 결과 급식 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 중사는 징역 3년, 김상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또한 관련 업체들도 모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와는 영구히 거래가 중단됩니다. 한태식 중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용감한 부사관의 정의로운 문제 제기로 시작되어 동료의 용기 있는 신고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서윤 하사와 지민 하사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부대원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서윤과 지민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의 모든 업무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용기 있는 장병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집합이 끝난 후 서윤은 혼자 냉동창고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악몽 같던 기억들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규정이 날 지켜줬구나.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규정대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위험에 빠졌지만 결국 그 규정과 절차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민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이야. 우린 동기잖아. 그리고 너한테서 배운 게 많아. 지민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나도 이제 규정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동료애였어요. 저녁 무렵 한태식 중장이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야?
뿌듯해요, 아버지.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어서요. 그래, 내 자리는 내 힘으로 지켜냈구나. 이제 정말로 아버지 권위와는 상관없는 너만의 위치를 만든 거야. 한태식 중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하지만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네, 아버지.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공정하게 처리해 주셔서. 며칠 후, 이번 사건은 급식 비리와 가혹행위 일망타진 사건으로 군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문제 제기와 용기 있는 신고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서윤은 다시 냉동창고 앞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이곳에서 절망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차가웠던 철문이 이제는 정의로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규정은 생명을 지킨다. 서윤은 이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군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냉동 창고의 차가운 문은 정의의 따뜻한 문으로 다시 태어났고 서윤의 용기는 부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윤이처럼 젊은 세대가 옳은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인 한태식 중장이 개인 감정보다 원칙을 선택한 것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